민원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저장하고 사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더 이상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엄중한 징계의 대상입니다. 최근 공직사회에서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한 경우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무거운 주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징계 대응 전문 누리 행정사님을 모셨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겹쳤을 때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핵심을 짚어주시죠.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취득한 민원인의 연락처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과거에는 가벼운 경고로 끝났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감봉 이상의 중징계까지 고려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지속적인 연락이 이어졌다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강하게 적용됩니다. 제가 바로 그런 상황인데 정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술 기운에 딱 1번 메시지를 보낸 것도 문제가 되나요? 민원 처리가 잘 끝난 뒤에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밥 한 끼 대접하고 싶다고 보낸 것뿐입니다. 의외인 원님처럼 순수한 의도였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법리적인 판단은 차갑습니다. 민원인은 자신의 정보를 제공한 목적이 민원 해결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 1회의 연락이라도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징계 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저는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민원인 분이 상담 과정에서 저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호감이 생겨서 사회관계망 서비스 칭부 신청을 하고 메시지를 몇 번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태도를 바꿔서 개인정보 유출로 신고를 하셨고 지금 감봉 처분을 받을 위기입니다. 의뢰인 이님의 사례는 전형적인 친밀감의 오해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보입니다.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이 있다면 이를 분석하여 강압성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접근했다는 인상을 준다면 소청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이런 경우에 감봉 1월에서 3월 정도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감봉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메시지의 내용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안부 인사였는지가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연락의 빈도와 시간대입니다. 늦은 밤이나 새벽에 보낸 연락은 죄질이 나쁘게 평가됩니다. 저는 밤 11시에 보냈는데 이게 큰 감점 요인이 되겠군요. 정말 후회막심합니다. 만약 제가 피해자분과 합의를 하고 용서를 받는다면 감경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서약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또한 평소 성실하게 근무하며 표창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감경의 논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합의가 어렵다면 본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을 통해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단순히 잘못했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규를 위반했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가 공직사회의 신뢰를 얼마나 떨어뜨렸는지에 대한 성찰이 담겨야 합니다. 개인정보 위반은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소청심사를 준비할 때 행정사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방어 전략은 무엇인가요? 징계 양정의 형평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견책 처분이 내려진 경우가 있는지 찾아야 합니다. 만약 다른 유사 사례보다 본인의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면 이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또한 업무 태만이나 다른 비위 사실이 없는 점을 강조하여 일시적인 일탈임을 호소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일로 인해 승진에서도 배제될까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감봉 처분을 견책으로만 낮춰도 승진 제한 기간이 짧아진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감봉에서 견책으로 감경을 이끌어내면 인사상의 불이익을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청심사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교한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본인의 행위가 고의적인 정보 유출이 아니라 미숙한 소통 방식의 문제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 메시지 중에 오늘 옷이 잘 어울리시네요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성희롱이 될 수도 있나요?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분류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런 경우에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에서도 성 관련 비위로 다뤄져 징계 수위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해당 발언의 맥락과 전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 수칙이 강화되면서 2024년에는 더욱 엄격한 심사가 예상됩니다. 민원인 정보를 활용한 사적 연락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직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징계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들은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봅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처벌의 과중함을 논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기여도와 평소 주변 동료들의 탄원서 등도 좋은 참고 자료가 됩니다. 탄원서를 받을 때 동료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게 부끄러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비밀을 유지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에게만 조심스럽게 요청하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또한 행정사가 직접 작성하는 법리 검토 문서는 의뢰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저도 희망을 가지고 초청 심사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상담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 심사를 제기해야 하므로 시간이 촉박합니다. 늦기 전에 기록을 검토하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공직 생활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철저한 법리 분석과 진정성 있는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신 누리행정사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대담을 마칩니다. 혼자서 작성하는 답변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면 누리행정사에게 연락주세요.